두 번째 주제, 학교폭력 신고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8페이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법 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제4항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학교폭력 예방법 제14조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4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 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이렇게 관련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감지, 인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따라서 무기명 설문조사 등을 수시로 실시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 교내 학교 폭력 신고를 위해서 학교 폭력 신고함, 또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담임교사의 문자 메일 등 다양한 신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관찰 및 상담도 필요한데요.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징후를 보이는 학생이 없는지 조회, 종례 시간 등을 활용해서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내외 순찰을 통해서 점심시간, 쉬는 시간, 방과 후 시간 등 취약 시간에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순찰을 다닐 필요가 있고 또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빠르게 학교폭력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21페이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 절차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접수자는 학교폭력 신고 접수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안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학생들은 신고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 학생 또는 그 친구들이 알게 되고 그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신고 접수자는 절대로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이 물어도 끝까지 얘기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고를 해도 교사나 부모들이 학교폭력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제대로 대처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비밀 보장에 대해 학생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나 사안을 목격한 학생이 신고했을 때 교사들은 반드시 비밀 보장을 할 것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주겠다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가 보호자인 경우에 보호자를 안심시키고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보호자를 안심시키고 또한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면 은폐한다는 오해를 피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과정 중간중간에 충분히 설명을 해줌으로써 보호자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 담당자는 신고 내용을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에 기재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이때 91페이지 양식 1-1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접수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해 주면 됩니다. 또한 업무 담당자는 접수한 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담임교사 그리고 보호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른 학교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도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92페이지 양식 1-2를 활용하셔서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24페이지 학교 폭력 발생 시 대응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무엇보다 관련 학생의 안전 조치가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먼저 피해를 당한 학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면 학교 보건실에서 1차적으로 치료를 하고, 상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야 합니다. 또한 탈골, 기도 막힘, 위급 상황 등이 판단된다면 움직이지 말고 119에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도 중요한데요. 피해 학생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외상을 입어서 피를 흘리거나 할 경우에는 가해 학생 역시 충격을 받아서 돌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적으로 가해 학생도 안정될 수 있도록 교사가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빨리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됩니다. 또한 가해 학생에게 지나친 질책을 한다거나 감정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이 또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됩니다. 다음, 목격 학생이나 주변 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사안에 관련된 학생 및 목격한 학생들에게 상황을 빨리 인식시키고 또 유사한 폭력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에 대해서 낙인을 찍거나 또 사안과 관련해 다른 소문들,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호자에게도 사실을 빠르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할 때 보호자가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차분하게 연락을 드리고, 학교에 오면 사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만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내용, 학교 측의 대처 상황에 대해서 보호자에게 초기에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및 가해 학생이 집으로 갔을 경우에 학생이 가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당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특별히 당부할 필요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의 사안 조사가 진행이 되고 피해, 가해 학생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안 조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주제인 학교폭력 신고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